자,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해가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한 6,600억 정도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 다우지수, 나스닥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유가가 WTI 기준으로 거의 한 2년,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잠시 후에 유가의 반등 이후, 그리고 여기에 ISM 제조업 지표가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59.7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반등 영역 정도만 코멘트 드려야지, 실적은 아직까지도 보면 상반기 내내 아마 그 기조 부분도 유지가 좀 될 거예요. 왜? 수요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변곡점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수요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DRAM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랜드 플래시 관련된 부분 수요 부분도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산 부분들을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아직 증산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 카파에 대비 공급 대비 수요가 좀 더 많은 상태다. 그래서 DRAM이라도 이런 가격 부분들은 뭐 급락이나 이런 부분 나오기는 쉽진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 드리도록 하겠고, 자, 시장으로도 보면 어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신고가 파동 부분 나왔다고 했습니다. 유가가 이제 60달러선 61달러서 거의 근접을 하면서 2년 반,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유가가 반등한 이유는 첫 번째, 일단 중국하고 미국 제조업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59.7. 여기에 하나 더 보실 부분이, 그리고 이 ISM 제조업 지표 중에 신규 주문 있죠. 신규 주문 관련된 부분. 신규 주문이 그 예상치가 전월이 64인데 개선된 69를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미국 소비 관련된 부분하고 당연히 연관성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비 관련된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의 인덱스의 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 3분기 정도를 2, 3분기 정도를 선행하고 있어요. 저쪽이 신규 주문이라든지, 신규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주문도 64에서 69 정도. 이런 개선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향후에 수출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고, 첫 번째가 이제 국제 유가의 반등 요인이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고, 두 번째, 우리 또 그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작년 2017년도 내에 트럼프의 정치는 뭔가 판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답지 않게 뭐 장사꾼 체질이니까, 사업가 체질이니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결론만 좋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트위터에 이란 잘하고 있다. 이란이 지금 유가가 올라간 이유와 똑같아요. 이란이 지금 반정부 시위가 조금 격화가 되면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중동의 봄 관련된 부분이 일어날 때 물가가 올라가서 뭐 튀니지라든지 이런 군사 조건 조치가 좀 어떤 전복 부분들이 좀 됐죠. 아무튼 트럼프는 이란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순위파 시아파 부분들 이간질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또 중동 패권 부분들, 저는 저런 이유를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재밌는 내용인데 한번 별도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란 관련된 부분들로 이란이 오펙의 생산량이 3위입니다. 3위이다 보니까 혹시나 그 생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심리 분들로 유가가 61달러선, WTI 기준으로 61달러선을 올라서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부분들은 미국 증시가 지금 다 신고가 부분 나왔다고 했어요. 실적 시즌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매출이라든지 장비 투자라든지 부분들 보면 어제 반도체 산업협회가 11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를 증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인피니온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3%대 상승 부분이 나왔고, 인텔은 반대로 마이너스 거의 한 4%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습니다. 프로세서 칩의 근본적 설계 경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한 4% 정도의 하락 부분이 나왔고, 거의 반사이익 부분을 가지고 있는 AMD라든지 엔비디아는 6% 전후의 상승 부분들을 좀 이끌어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하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주로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게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이제 FMC 의사락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는 소폭 강세가 나왔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가장 첫 번째 부분이고, 미국 건설 지출 부분도 소폭 예상치가 나왔고,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거의 한 22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3년 연속 200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원화가 1060원대까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050원대 진입 부분들까지는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도가 항상 중요해요. 너무 과하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사 효과 부분. 그래서 달러 약세 부분들, 달러는 91 정도 선, 어제 소폭 진입 좀 됐죠. 91선 초반이나 91선을 하회하는 파동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서 달러 약세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코멘트. 우리나라 원화도 역시 여기 1050원대 가격대에서 어떤 변곡점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일단 코멘트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환배점 남북 대화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평창에서 볼 수 있기를 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이제 지금 장세 자체 부분들 보면 버블 정세라는 얘기를 들었죠. 아직 버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버블은 제가 버블의 가능성, 뭔가가 움직여야지만 새로운 지금 통화 성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버블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뻥튀기가 아니라 실적 기반이에요. 경기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게 기반으로 깔려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통화의 속도, 통화가 워낙 많이 풀려 있는데 이게 안 돌았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잠깐 멈춰 있었어요. 유속 자체가 되게 느린 그런 자금이었다면 이 유속 자체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좀 되면서 전반적인 이 유동성 부분들의 공급에 따라서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마찬가지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이 아시안 쪽, 아시안이라든지 중동 포함해 가지고 중동이라든 아프리카도 보면 느리기는 합니다만은 소비 여력 부분들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하나의 인덱스 역할 부분도 충분히 한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원자재 관련된 부분도,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반도체 섹터는 말씀드렸죠. 박스권 상단 부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기까지는 여부가 있다고 했어요. 그 폭이 자체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코스닥은 지금 뭐 어제 LG디플, 애플 아이폰 OLED 3만원 이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도 보면 반등 부분에 따라서 지금 그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도 반등 부분 나오고 있고, OCI 같은 경우는 11만원대 그 지배구조 개편, 그 다음에 업황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 드렸는데 지금 14만원 넘어섰죠. 태양광 격경사 4메가와트 남해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국의 3,500억 폴리실리콘 공급. 그래서 지금 태양광 업종분들이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 부분 보시고, 우리가 유전자 진단 관련된 부분,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 얘기 들으면서 뭐 테라제니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 역할 부분들 하는데, 시젠이라는 종목이 분자 진단 시약, AI로 분자 진단 시약 개발 부분들 하면서 어제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뭐 윗꼬리를 크게 달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쪽 향후에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는 게, 건강 검진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이 사후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유전자 진단 부분들은 사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가 어느 질병에 약한지 강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가 어느 질병의 취약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 부분들, 특이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고 하겠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종목군별로 어벤 등락 부분들이 있는데 하루아침 무너지는 않겠죠. 근데 빗썸하고 업비트라는 데가 있는데 수수료 인하에 기존 수수료보다 50% 정도 인하를 하면서 이게 지금 카카오 종목군의 향후 실적 기대감 부분들까지 반영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강진이 나오면 여지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 항상 주도주구들은 바로 꺾이지는 게 아니라 역법을 부분들이 좀 나와요. 온항 낙폭분의 강한 상승 부분이 1차로 나왔다가 만약에 만원부터 10만원 이상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10만원, 9만원, 10만원 받던 사람이 만약에 이 종목이 급락 나와가지고 8만원, 7만원 정도 형성이 되면 10만원대 종목고인데 한 8만원, 9만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빠졌다, 싸다. 이런 관점 부분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7만원짜리가 한 8만원, 9만원대까지 리바운딩 부분들을 하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나와요. 헤드앤숄더에서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보이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꺾이면 이제 중장기 하락 파동 부분들로 이제 진입 부분도 좀 되죠. 그럴 가능성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코스닥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 관심 두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 진단 관련된 부분들은 뭐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11월 30일 날 5G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릴 때 같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참고를 해 두시고요. 오늘 보실 부분은 다우와 나스닥의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유가 WTI가 61달러의 근접 위무 부분들은 어제 포스코의 신고가 파동 부분하고 상당히 큰 의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에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들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과 제조업 그 다음에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수요의 증가 부분들이 뭐 전체 퍼센트를 따진다 하면 한 6대4 정도 해서 그런 비중 부분들이 첨가가 되면서 60달러의 돌파 부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운더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는 40에서 55 이 정도 파동 부분에서 65까지 업데이트 시켰고, 이제 저가도 박스권 상당 부분들이 박스권이 올라가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도 50달러 정도 선으로 유지하면서 55에서 65 정도의 바운더리에 내에서 움직이면 경기 자체가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하나의 인덱스 부분들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어제 직장인을 가장을 위한 보물창고 장보고 펀드 가제 장보고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조만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공지해서 소수 인원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 최고치 경신 부분하고 외국인이 6,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그리고 어제 포스코의 신고가, 오늘 유가의 WTI 61달러의 근접 유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한 경기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현재는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 자체가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인덱스 측면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이슈면의 1월 4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